네, 어서 오세요. 그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그 유대 공동체 있지 않습니까? 그 공동체를 연구하면서 그 종교사학자가 된 그 마르틴 부버가요. 2000년 전부터 그 유대인의 역사를 쭉 살펴보니까 국가라고 하는 게 실은 뭐 유대인의 인간 생활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어,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스라엘 같은 거를 국가를 세운다는 것도 뭐 그거 뭐 가치 없는 거라고 본 거고, 거기 그리고 말은 안 했지만, 그래서 국가라고 하는 거는 뭐 사람의 생활에 도움은커녕 방해만 한다는 그런 거죠. 반면에 그 인간들 사이의 그 사회 조직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아주 필수 필연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한테 빌빌대 보았자 얻을 건 없고 얻어보았자 공짜 식권 정도, 남들이 낸 세금 갖고 뭐 지네가 뭐 공짜로 나눠주는 것처럼 그딴 식으로 행동하는 게 국가다. 사람이 진정 부를 이루는 것은 사회라 그랬죠? 아주 단순한 진실인데요. 어, 그 생각보다 굉장히 깊은 진실인 거죠. 필리핀에 말이에요. 팔라완 지역에 이화익 교도소가 있습니다. 19세기 말에 미국이 식민지 필리핀의 그 교도소를 식민 행정의 실험실로 삼고자 했습니다. 제국주의 국가로서는 이제 뭐 후발 국가 아니에요, 미국이. 그래서 미국이 필리핀 점령 초기 10년 동안 영국이 했던 그대로 따라서 했어요. 수감자들을 이리저리 이동시키고 출신 지역에 따라 분열시키고 또 소수 종족을 다수 종족 위에 관리관으로 시켜가지고 내부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막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배운 게 영국 식민지 분열 통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가 딱 1년 만에 1905년 이 교도소에서 100명의 죄수가 감옥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거제도 포로 수용소처럼 교도소 소장을 체포해버리고요. 33명이 탈출을 했어요. 그런 아주 일을 겪었다고. 교도소장이 뭘 깨달았는지 두 손을 탈탈 터는 정책을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위에서 감시 안 하고 수감자들 스스로 일을 하고 스스로 관리하고 교도소에서 먹거리 삶을 자체적으로 꾸리도록 그렇게 했어요. 간섭을 전혀 안 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 흘러갔던 거죠. 이화익 교도소에서는요, 쌀, 코코넛, 옥수수, 뭐 야채 이런 걸 재배를 했고요. 생선을 잡아 생활하는 어부도 있었고요. 물건도 만들어 팔고 사고, 직장 잡고 일하고 그러고 놀았어요. 이 모범수는 사회에서 가족을 데리고 듣고 와서 아이 낳고 키우고 살 수가 있었죠. 네, 무려 100년 동안 그랬으니까요. 최근 들어서 두테르테 때문에 그 교도소를 조금 더 빡빡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그 같이 살고 있는 부인들이 막 소송도 걸고 그랬어요. 부인들은 이제 남편이 교도소에 있을 때 어, 가족들 모두 데리고 들어와 살았거든요. 교통수단도 있어가지고요. 용무가 있을 때는 차를 타고 이리저리 다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립을 하잖아요, 필리핀이. 그럴 때는 이제 형기를 마친 사람들이 행실에 따라 가지고 토지를 무료로 배분을 해줬어요. 서울 크기의 3배 정도랍니다. 좀 믿어지지 않는데요. 서울 크기의 3배 정도라는 산 뭐 다 합쳐갖고 그런 거겠죠. 그래서 형기를 끝났어도 토지를 벌어받은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그냥 살았대요. 뭐 지금도 뭐 그럽니다만. 그 이게 말이에요. 이 이화의 교도소가 말입니다. 이 권력이라고 하는 거, 법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예 없어도 사람들이 그것도 죄수들이 어떻게 자발적으로 자기들의 사회를 만들어 가는가 이거를 보여주는 실험실이 됐다고요. 이 삶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화익 교도소 2015년 기준 3,186명의 수감자가 살고 있어요. 지구에서 가장 큰 개방 교도소라고 알려져 있죠. 콘크리트 벽이 없습니다.
보통 그 감옥은 콘크리트 벽이 있잖아요. 철장 정도는 있다 그래요. 근데 콘크리트 벽은 없고 서울의 3배 크기고 주변이 다 산, 강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냥 마을이죠. 이화의 교도소입니다. 도망치려면 언제나 도망할 수가 있다 그러죠. 탈출이 매우 쉬워요. 그래도 2004년부터 2014년 10년 동안 20명만 탈출을 시도했다가 7명의 죄수가 잡혀왔는데 아닙니다. 7명의 죄수가 탈출했다가 안 돌아왔는데 나머지 13명한테 줬던 형벌은 감옥 바깥에서 재우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무슨 특별한 어떤 또 뭐 구치소가 있겠죠. 거기다가 거기서 자라. 이런 그게 형벌이야. 그 독일 사람들이 말하듯이 죄수한테는 탈출도 인권이라 그러잖아요. 딱 이화의 교도소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죄수는 근본적으로 탈출할 권리가 있다. 근데 탈출을 안 하죠. 이 정도면 교도소가 아니라 차라리 필리핀 사회가 감옥이죠. 200여 명의 간수들이 죄수하고 가족처럼 같이 생활한단 말이에요. 그 필리핀 전국 교도소에서 나오는 수입의 15%가 이화의 교도소 한 곳에서 나온다 그러죠. 네, 수입은 뭐 알려지기로는 대다수 재소자의 이제 복지에 쓰인다 그러고요. 오히려 이제 조사해 봤더니 교도소 관리들의 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이 있어갖고 문제일 정도다. 유료 관광객도 받고요. 재소자들이 만든 공예품도 팝니다. 뭐 갤리온선 복제품이라든가 보석 상자, 목걸이, 쌍절곤, 나무로 만든 칼 이런 것들은 고품질로 제작품을 판매해서 판매 수익의 15%는 수감자 주머니로 들어가요. 공예품의 15%가 수감자 주머니에 들어가는 거는 보통과 같죠. 예, 보통 납품하는 사람들 그거랑 비슷하잖아요. 알자지라 뉴스가 말이에요. 여기를 이화 교도소를 조사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에휴 그래도 모든 재수자들이 행복한 것은 아니다. 부모가 멀리 떨어져 갖고 면회를 오지 못해 슬퍼하는 재수자도 있다. 뭐 이게 불만이에요? 그랬답니다. 이 정도로 행복하다는 거죠. 여행 잡지 엉거트 여기에 따르면 말이에요. 제목을 그렇게 적어놔서 공동체로 위장한 감옥이 아니라 감옥으로 위장한 민중 공동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건 그냥 사회다 이거죠.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형기를 마치고 나가야만 하지만은 이게 뻘짓을 해가지고 체류 기간을 최대한 연장하려고 하는 경향이 대다수의 재소자들한테 있었다. 그 중에 상당한 또 부분은 형을 선고받은 후에 교도소를 나간 다음에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질러 갖고 되돌아온 경우가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째서 죄수들이 선량하고 행복한 시민이 되었는가? 이 이화의 교도소가 우리한테 실은 어마어마한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삶을 남과 함께 직접 자기 손으로 꾸릴 때 행복한 겁니다. 그게 행복한 것이죠. 그래서 마틴 부버가 국가는 인간의 사회적 삶에 방해를 주었지 어느 경우든 도움을 준 바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대의제 국가에 살고 있잖아요. 응? 내가 부려야 할 정치적 자유를 남이 부려주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불행한 거예요. 이 사회를 부딪혀 살아가는 게 사회를 나가봤더니 사회가 없고 국가만 있어. 길거리에 경찰이 있다고요. 법이 있고요. 공무생활이 있고요.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요.
코드가 있고요. 공무원들이 여기저기 덕지덕지 붙여놓은, 응? 건너지 마시오, 뭐 하지 마시오, 벌금 100만 원, 여기서 담배 피우면 벌금 10만 원, 어마어마한 위협적인 그러한 국가 공무 강제 바운다리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국가가 행하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중들의 삶에 해가 되면 해가 됐지 도움이 되는 건 없다. 도움이 된다면 그냥 공짜 식권 정도? 그런 거죠. 우리가 낸 세금을 10분지 1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다. 그 말이죠. 음, 그래서 우리는 국가의 국가가 사회한테 저지르는 그 많은 그 폭력적인 행태들 이것들을 고발하고 방어하고 제재하고 그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민주공화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의무가 되는 겁니다. 옆 사람이랑 싸우면 안 되는 겁니다. 옆 사람이랑 자꾸 옆 사람만 싸워요. 국가랑 싸우질 않고. 감사합니다.